공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논어조차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본론은커녕 공산당 선언조차 읽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해당 종교의 경전이나 그 주장하는 바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혹해한다. 정말이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무지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그들과 진실 사이에 간극을 키운다. 그러면 그 간극이 다시 무지를 낳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겠지. 지금 내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그럼 무비씨네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십니까. 무비치는 영화방 제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오늘 새로 오신 그 전에 흑기사가 있었는데, 흑기사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새롭게 긴급하게 수혈이 된 또 하나의 중고신인. 중고신인이라니. 예. 현업에서 지금 현장을 이제 누비시는. 내고 있는 영화인이죠. 나름 영화인이고. 나름 영화인입니다. 예. 류기사님,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기사고요. 예. 저는 지금, 영화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팀에서 막내 일을 하고 있죠. 좀 회사의 일원입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쪽에서. 저희 회사는 네. 제작, 투자, 배급을 다 하는 회사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배급을 하고 있는. 배급 쪽.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류기사가 저희 방송 2회를 듣고 와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한 5분 동안 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저희 방송에. 굉장히 시니컬한 분이죠. 자기가 와서 판을 뒤엎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녹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이런 걸 까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청취자죠. 어떻게 시청자입니까? 청취자. 정당했습니다. 청취자도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죠? 지각을 해요, 지각을. 원래 제 기사님이 여기 어떻게 보면은 리더격인데 본인이 이제 시간이 약속을 1시간 딜레이 시켜놓고 다른 사람분들이 이제 스케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이래놓고 지금 무슨 영화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제가 오늘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가. 좀 참으시고. 좀만 참으시고. 예. 죄송한데 어떻게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오늘 어제 고향을 갔다 왔어요. 고향 가서 뒤늦게 엄마가 아침상을 차려주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고향이래 봤자 전철권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KTX 타고 부산 간 줄 알아요, 누가 들으면은. 전철권 아니잖아. 1호선 권역이에요. 1호선 권역.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해야 되니까요. 철기사님 조금 컴다운 하시고. 좀 더 이제 류기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핸드폰 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무음으로 좀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영화판이 또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핸드폰 보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한철이가 철기사 처음 녹음을 했는데, 이거 빨아들이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낙서 소리, 핸드폰 소리 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관용을 내푸셔서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 청취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댓글도 없어요, 제가. 댓글을 좀 소화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데, 댓글이 없어요, 댓글이. 그래서 댓글 하나 왔다고 해서 제기사가 저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제기사 친구였던 거예요. 완전 조작.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 우리가 이 방송을 그럼요. 점점 키워서 발전해서
그 댓글들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청취자에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한 100회 방송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루온을 바뀐 도 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나도 뭐 굴러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제가 또 뭐 나름 그렇죠. 네,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유 기자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분이 상당히 파란만장합니다. 맞죠? 저희가 대학교 동기인데 사실 이분이 저희보다 연식이 좀 있으세요. 차로 치면은 20대 초반에 좀 방황을 좀 하셔가지고 연식이 좀 있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연출로 들어오셔서 연출을 하고 상당히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이게 굉장히 비판적인 영화가 아니고 이게 르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게 상당한 학교 내에서 잔잔한 이제 방향을 일으키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전향을 합니다. 또 이분이 또 어떻게 하셨죠? 남과 북으로 오가는 전향수처럼 전향을 해가지고 연극을 또 하십니다. 이분이 또 이데올로기를 바뀐 정도지 그 정도면 진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분 보고 나는 건 좀 원치 않는데 사실은 이분도 전향을 하셔가지고 연극을 하시고 연극하다 또 어디 빠져 잠깐 새길로. 또 잠깐 또 어디 또 드라마 또 가서 또 붐 들고 막 녹음 기사하고 막 그날 그때 그 기간을 제가 좀 아는데 그 기간에 좀 이 형을 많이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룸메였잖아 성원 형이랑. 유 기사님. 실명 자금에 거론하시면 안 돼요. 보호해주세요. 그것도 할 말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짧게 거두절미하고 그때 뭐 둘이 별로 안 좋게 헤어졌죠. 사실. 어쨌든. 이분이 또 이제 연극 무대를 가가지고 또 여자 연기를 또 합니다. 파마를 하고. 제가 알기로 엄마 연기를 해요. 아무리 대학로에 파격 연극이 유행이라지만 이것도 너무하다 진짜. 지금 이런 거 아니었어? 사회에 지금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대학로에서 나름 저 대학로 데뷔 배우입니다. 그 포스터에도 나오고 나름 티켓 파워가 없는데 지인 파워가 좀 있었어요. 지인 파워는 좀 있죠 제가. 하여간 그런 굴곡진 삶을 지나 현재는 이제 번듯한 이제 영화 다시 또 영화를 이게 무슨 무슨 휴전선을 뭐 집어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정주영 회장 느낌이에요. 아무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유 좋다. 속 끌고 아산에서 이제 평양까지.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분이 또 별명이 또 소입니다. 또 황소. 소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계셔서. 어쨌든 그렇죠. 제 말 맞죠? 인정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정정하실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지금 오프닝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게스트 모시기 힘든 분이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려야죠. 제가 맞습니다. 연출로 대학을 왔고 그리고 이제 연출이 내 길이 아니야 싶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기술 스텝으로 전향하면 동시 녹음. 근데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영화가 엎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회사에서 드라마를 하려고 하죠. 드라마를 했죠. 영화계 산증인이죠. 어떻게 드라마를 했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돈을 떼었어 또. 그래가지고 양아치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아직도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요즘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럼 잠깐 KBS 개그맨 시험도 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또 개콘 시험도 한 몇 년 전에 한번 봤어요. 제가 순서를 자꾸 쓰는 거죠. 처음에 영화로 들어와서 어쨌든 영화 스텝의 길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내가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연극으로 갔다가 이제 연극을 또 데뷔를 또 대학로에서 운이 좋게 했다가 이제 또 개그맨 시험 한번 봐야겠다가 봤다가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왔다. 이게 팩트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되시니까 이 정도 인생에 굴고 있다는 거를 청취자들도 대충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니요 한십 얘기 저 신변 보호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화 제작사 중에 한 곳에 일하시는 또 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별로 저는 이제 문화인입니다. 문화인이었다고 그렇게. 문화인은 또 뭐예요? 대중문화인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풍문화 정도. 문화계 정주영으로 하자. 문화계 정주영. 영화계 정주영. 비둘기 어떠세요? 힙합 비둘기 약간 평화의 상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유 기사님 처음 들어왔는데 오늘 할 영화 잠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예고편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우선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할 게 92번 방 무비신의 영화방 92번 방에서 다룰 영화는 김성재 감독의 신작 천여작이죠. 천여작 소수 의견이고
잠깐 예고편 듣고 류 기사님의 찰진 목소리로 줄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지난달에 서대문구에서 철거 진압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사고가 났습니다.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게 답니까? 윤진원 변호사님? 피해자가 아들을 죽인 게 경찰이라 그러죠. 벨로는 국선입니다. 잘 됐네. 사건 송치 자료 열람이 금지됐네요. 살살 합시다. 너 국선이지? 너 네 월급 그 법원에서 나오는 거야. 형, 진짜 안 되겠냐? 형이 도와줄게. 네 그 알량한 소송. 진압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100원을 청구한다.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 합의를 하려고 소송한 게 아닙니다. 전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뒤져서 만들어내. 어떻게 구했어? 저 이거 기사 씁니다. 지금 박재호를 살릴 수 있는 건 나지 당신이 아니야. 그게 마지막 카드야. 나라면 절대 안 멈춥니다. 누군가 박살날 때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이제 예고편 들으셨고 오늘 류 기사님 처음 왔지만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영화는 그 두 사람의 죽음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작전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서 그 철거민의 어린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의경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경을 죽인 범인은 확실해요. 그 철거민이 죽였어요. 그런데 의경의 죽음의 범인은 확실한데 그 철거민의 아들의 죽음의 범인이 서로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철거민은 내 아들은 경찰이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가는 아니다. 그거는 경찰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용역 깡패가 죽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소송에 이제 그 철거민을 이제 이경영 선배님께서 역할을 연기하시는데 그분의 변호를 맡는 변호인이 이제 유해진과 윤계상 씨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는 그 기자 역할의 김옥빈 그리고 이제 상대편 국가 쪽에 이제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 역할로 김의성 선배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민 참여 재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배심원들의 의견이 강제력은 없어요. 그냥 공고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린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판사 역할에 이제 권혜여 씨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류 기사님이. 이 영화가 되게 산고를 많이 겪고 사실 탄생한 영화이기도 해요. 한 2년 동안 크랭크업 하고 다 찍고 나서 2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배급망을 타게 됐는데 배급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CJ ENM에서 배급을 맡았다가 결국 지금 이제 배급을 맡은 거는 시네마 서비스. 네, 맞습니다. 시네마 서비스였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뭐? 네, 이 영화의 제작. 아니 또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장님 또. 그렇죠. 네. 지금 그 CJ 1번님께서 빵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CJ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CJ에서 극구 부인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에요. 저 이 얘기 EJ에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냥 들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팟캐스트 1위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저 EJ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원래 메인 투자 배급이 CJ였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이름이 싹 지워집니다. 맞죠. 예, 아예 CJ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구조가 좀 이래요. 배급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통 투자 배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규모가 영세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갑이 그 투자 배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봉일이나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물론 제작사에서 우리는 이런 날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쨌든 배급사에서 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개봉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변호인이 너무 크게 터지고 나니까 이게 비슷한 이유라 개봉 못한다. 법정 드라마. 그쵸. 국가를 상대로 이런. 근데 웃긴 건 사실 먼저 영화가 끝난 거는 소설이 먼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핑계를 댄 게 이제 그 우리가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위기에서 좀 이런 영화 좀 안 맞다. 그래서 또 계속 개봉을 미루고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세월호 때문에 우리 사회가 되게 국가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터뜨렸으면 오히려 더 이 영화가 흥행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입장, 국가나 좀 가진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쵸, 이건 뭐,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분명한 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사실 그 원작 소설 작가 분이 트위터에 글을 남겨서 그게 좀 잠깐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CJ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고 왔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미 이의제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의제 안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그 얘기는 살짝 해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이의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이의제 기치게. 그럼요. 이 박사님, 이 작가님, 세장님 참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유기는 저 궁금한 게, 영화계에서 과연 CJ의 파워. 진짜 딱 체감하는, 이거 뭐, 이 정도,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CJ의 파워도 파워인데, 그죠. 그게 통틀어서 CJ의 파워죠. CGV의 파워가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CJ가 한 영화 다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밀한 요 정말 망했습니다. 그거 CJ에서 배급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분명히 안 좋으면 제 아무리 그거라도 안 됩니다. 근데 요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요새 여러분 아시겠지만 CGV가 배급도 합니다. 배급도 여기는? 배급도 합니다. CJ 아트하우스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옛날 무비 콜라주가 이제 좀 변경을 해서, 근데, 그러니까 물론 좀 다양성 영화를 주로 하긴 하는데, 이제는 조금 버젯이 커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잉여들이 히치하이킹 이런 거 걔네들이 배급했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 한 거 보면 이제 김희애 씨랑 고화성 씨, 고화성 맞죠? 그 이름 뭐지? 거짓말이었는데. 우아한 거짓말. 우아한 거짓말이 그게 여기서 개봉을 했죠. 한 150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김혜수 씨가 나왔던 차이나타운. 그것도 정말 상당히 흥행을 했어요. 흥행했어요, 그게? 200만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까지는 못했고, 어쨌든 손익분기점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례한도 사실 뭐 스코어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좀 이제 소위 말하는 굿찌는 영화 좀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비주류 영화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주류 영화까지 지금 배급하고 있다, CJ가. 그렇죠. 근데 오히려 CGV에서 배급한 영화들이 좀 펌핑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자기가 틀리니까. 좀 그런 문제는.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우여곡절을 겪은 영화가 지금 6월 25일경에 개봉을 해서 이제 관객들 만나겠죠. 흥행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라기 월드랑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다시 이제 영화로 이제 좀 돌아와서 이 영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간히 만들어지는 이제 법정 영화 중에 이제 그 계보로 있는 영화로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한 분씩 이제 간략한 뭐 감상평, 총평. 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CGV 되게 사랑해요. 재미 너무 맥락 없이 CJ가 나왔어요. 이거 누가 잘못입니까 이거? 저는 CJ 사랑합니다. 저는 내년도 CGV 입사 지원서 낼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호감만 주십시오. 저 CGV 진짜 사랑합니다. 저 어제만 해도 CGV에서 영화 2편 봤어요. 저도 CGV에서밖에 안 봐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CGV 사랑합니다. CGV 쪽에서 광고 좀 넣어주겠다, 우리 팟캐. 아이, 그럼 영광이죠, 진짜. 제 기사님이 먼저 CG 얘기 꺼내놓고,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뺨 때려놓고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CGV 얼마나 사랑하는데. 진짜 이거. 우선, 알아서 잘 편집해주세요. 진짜 나는 통으로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하시고, 일단. 평평 한번 들어볼까요? 평평 한번 들어보시죠. 철 기사님부터 한번? 네네. 철 기사님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저부터. 뿌리가 없어요. 맥락이 없네. 맥락이 없어요. 아니요, 그럼 철 기사님 물어보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유 기사님. 네, 흐름상.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영화를 정할 때 두 편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는 연평해전이었고 하나는 소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두 편을 했냐면 저는 이 두 편의 영화가 진짜 쌍둥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물론 소수 의견은 이거는 픽션이라고 하지만 근데 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우리가 익숙한 사건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재가 너무 영화적인 거죠. 소재 자체가. 연평해전도 사실 그 소재 자체가 이미 영화인데 과연 이 좋은 소재를 이들이 어떻게 풀어냈는가라는 점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편을 좀 비교를 아무래도 하게 됐고 이게 진짜 전 두 편을 다 봤는데 둘 다 저는 영화보다 소재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화가 그 소재의 그 파워를 잘 못 살렸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연평해전은 정말 흥행해서 대성공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이 정말 아주 소위 말해서 그냥 씹어먹고 있는데. 그래요? 예, 연평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주말인데 다들 본다 그러더라고요, 연평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약간 그 업계 그런 걸 한번 직업병입니다, 이분은. 해볼까요? 예, 지금 12시 스코어를 보시면은 지금 연평해전이 오늘 14만 현재 보았습니다. 14만. 오늘 하루에만? 현재까지 12시까지. 12시까지. 그리고 주라기가 지금 13만이에요. 예, 근데 소수견은 17,000, 18,000. 뭐. 우리 또 성취율 안 나오겠다. 근데 저는 산다보다는 이 영화가 훨씬 할 말이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연평해전을 폄하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연평해전 좋은 영화입니다. 유 기사님 그런가 계속 이어가 주세요, 얘기를. 총평을 좀 짜릿하게 해주세요. 이 영화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요? 그냥 영화 본 거 딱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어요. 소재가 훨씬 더 영화스럽다. 그렇군요. 예. 그럼 편집 다시 할까요? 그만해. 그만하시고 이제 재기사님. 저는 어땠냐면은 이 감독이 계속 이 영화의 소재는 현실을 기반하지 않았다. 영화의 첫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영화 줄거리상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국가를 상대한 여러 가지 소송들, 시민들이 당하는 소송들 그런 모티브들이 많이 차용이 됐어요. 그 한 10가지 차용된 모티브들을 한 이야기로 만들어냈는데 이거 보면서 느꼈죠. 아무리 픽션을 만들어도 현실보다 픽션인 것은 없다. 현실이 가장 큰 우리에게 픽션이 될 수 있고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이야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밀조밀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국가를 비판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유의 영화들이 계속 흥행을 해왔는데 그런 영화들도 이제 좀 수명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국가를 비판하는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의 탄탄함, 배우들의 어떤 연기들 이거에 좀 동반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 기사님 어떠셨죠? 저는 일단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든 느낌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나왔던 법정 영화들 변호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좀 더 본격적인 법정물에 좀 더 기반을 두려고 했다, 이 영화가 만들 때. 상당히 그 법정 그 용어가 나오는 거라든지 과정 이런 게 딴 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약간 좀 미진한 구석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맥락적으로 좀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 비판적으로 가는 그건 굉장히 생각보다는 저는 스무스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캐릭터의 어떤
이해를 저희 그 관객들에게 심어줄 때 그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 간략한 예로 이 영화의 주인공 윤계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호인의 송광호 캐릭터와 그 비슷합니다. 캐릭터 설정해 놓은 게 송물 변호사에서 어느 순간 사회에 헌신하는. 그렇죠. 이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제 세상과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근데 그 계기라는 게 이 영화에서도 살짝 여기 약하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뭐 무난했다 하지만 뭐 확실히 뭐 엄청 뭐 디테일하고 잘 만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좀 영화 속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철기상이랑 동일하게 느낀 게 뭐 윤계상이 특히 그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내면적으로 가장 큰 요동을 느끼고 변화를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인물인데 그 변화가 영화상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억울한 척하고 그게 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김옥빈도 뭔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김옥빈이 갑자기 윤계상 쪽을 도와주다가 마지막에 그 레코드 있죠? 네. 검사와 어떤 밀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녹음한 되게 중요한 법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레코드가 있는데 그걸 언론에 미리 뿌려버리면은 이 윤계상 쪽, 그 철거민 쪽이 불리한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혹은 너네들만 위하냐, 나도 이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명분 아래에서 그걸 터뜨리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서 과연 그런 행동이 정당성이 왜 그러시나? 그런 좀 덜그덕 거리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의 문제도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저 김옥빈 배우님 좋아하는데요. 김옥빈의 연기력이 여기서 아무래도 좀 아쉽지 않았나. 그 의외로 윤계상 씨의 연기력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옥빈 씨가 연기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서. 근데 나머지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쟁쟁한 거지. 나머지 배우들. 이경영, 뭐 권혜요, 뭐 김의성, 막 그런 사람들이 날아다니니까 심지어 제일 약해 보이던 윤계상마저도 기대 이상의 어떤 연기를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김옥빈 씨의 연기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나는 감독님한테도 조금 아쉬운 게 그거를 어떻게 더 카바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사에서 오히려 그걸 더 어색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이를테면 저 확실히 내일에 꽂힌 한 장면이 있는데 윤계상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사내가 뭐 이렇게 뭐 쪼잔해인가 뭐 이렇게 화를 내요. 그게 이제 중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잠깐 바뀌잖아요. 근데 요새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무슨 사내라는 단어를 누가 씁니까? 무슨 남자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거 훨씬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정말 구어체가 아니야 그건. 그렇게 쓰셨더라고. 나는 왜 그러셨을까 감독님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약간 그 김옥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신문 기자잖아요. 뭔가 막 트렌디한 여자가 아니라 약간 구시대적인 관념? 어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관념 속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나는 아이러니했던 게 김옥빈이 일하는 회사가 조선일보야 여기서. 조선일보라고? 거기서 왜? 이제 그 김옥빈 나오기 전에 마스터샷을 하나 보여주는데 광화문을 찍더라고요. 조선일보 나오게.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조선일보라고 하기도 광화문 하면 조선일보니까. 동아일보도 있어요. 동아일보도 있어요. 조선일보도 조만 가면 학교도 있어요. 그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영화를 학대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좀 그런데요. 저도 이거는 동의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안하지만 이 영화 지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영화만 합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연평하자 그랬잖아요. 연평 말고도 많아요. 저희 원래 극비수사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했어? 나한테 그래. 나 엄청 한데. 다음 주는 조금 더 행할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주라기 월드 할게요. 주라기 월드 개봉을 언제 했는데 무슨 다음 주에 해? 주라기 월드 했어. 김 기자님이 했어. 죄송하고요. 계속 해주세요. 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흥행 실패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일단 마케팅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
연평해전이나 뭐 명량 같은 그런 특히 뭐 명량 같은 게 보면 저는 임팩트 있는 그 한 구절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량은 신에게는 아직 뭐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딱 임팩트 있는 한 줄 문구가 있는데 나는 이 영화 소수의견에서도 그래서 뭔가 잡았어요. 근데 뭐를 잡았냐면 피고 대한민국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너무 어렵다. 하나다. 나는 오히려 영화 속에서 나한테 제일 내리에 박혔던 대사는 해줄 말이 그것뿐입니까? 저는 다른 것도 생각나네요. 저라면 끝까지 갑니다. 뭐 이런 대사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훨씬 임팩트 있고 괜찮은 게 있는데 굳이 하나를 딴 거를 피고 대한민국의 유죄를 주장합니다를 땄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영화가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화고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연평해전의 명량은 한 국가 우리 국가와 다른 세력 이렇게 지정을 해놓잖아요. 약간 좀 프레임이 다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단어를 쓰자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어떻게 관객들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문구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영화라는 게 그 시대상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상에서 이런 소재가 좀 피로감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처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런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이 나쁜 국가 비판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좋았던 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리더십. 연평에서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어쨌든 적을 물리치고 그거에 대한 희생, 순관.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미화하는 거에 사람들이 그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오히려 너무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거는 피곤한 거야.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0% 동의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또 너무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평이랑 마침 공교롭게 같이 붙어가지고 뭐 소위 뭐 숫골대 좌빨의 대결이니 뭐 이런 벌써 그런 프레임들을 뭐 언론들이 좀 쓰기도 했죠. 근데 참 그런 프레임 자체가 오히려 이 영화에게 굉장히 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영화 한 줄 그 요약한 그 문구 자체도 너무 무게를 잡았어요. 그게다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다 지쳐있고 이런데 너무 무게 있는 영화를 하려고 하니까 잘 먹혀들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가볍게 갔으면은 우리 지금 사람들은 좀 가볍고 웃을 수 있고 뭔가 아까 명량처럼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또 개봉 밀리다가 어찌다 보니까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에 짜투리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딱 터트리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개봉일도 진짜 사실 결국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영화가 동시에 3편이 개봉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절친 악당들 그리고 소수의견, 연평해전. 이게 같은 날 개봉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가 되게 사이즈가 떨어지는 영화면 모를까. 사실 3개 다 사이즈가 있는 영화거든요. 특히 뭐 연평해전이야 뭐 당연히 압도적인 블록버스터고 소수의견이랑 나의 절친 악당들도 BEP가 다 100만이 넘는 영화들이에요. 이게 100만이 넘어요. BEP가 뭐죠? 손익분기점. 그리고 또 나의 절친 악당들은 임상수 감독. 그렇죠. 티켓 파워가 있는 감독인데. 네. 근데 다행히도 소수의견이 나의 절친 악당들보다는 예매율이 높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임상수 감독님 사실 흥행 감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바람난 가족 이외에 뭐 이렇게 흥행적으로 성공한 이슈 때문에 좀 이슈고 약간 영화제에서 사랑하는 감독님이지. 최근에 참 그쵸? 임상수 감독님 안타깝습니다. 돈의 맛이었죠 전작이. 돈의 맛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것도 영화에서 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때 돈의 맛이 아마 내 안의 모든 것이랑 붙어가지고 맞죠. 발렸었던 것 같은데 박살났겠네. 그랬던. 철 기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캠페인이요. 사실 근데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이거 뭐 안 들으시겠지만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좀 죄스러운 얘기일 것 같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류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피로감이 있어요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어떤 그 힘없는 자들이 이 싸우는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꽤 많이 제작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이 지금 쌓일 때로 쌓였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검사가 절대 악처럼 나와요. 그려지고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악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악을 이제 대결하는 거에서도 악은 굉장히 비열하고 되게 좀 약간 좀 쌈마이스러운 면도 있어요 사실. 그런 소재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해도 됩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검사가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청기를 사용하는데 도청기도 좀 짜쳐요. 요즘 그러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는 소재인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상대방을 그려낼 때도 좀 다각도적으로 좀 그려낼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우리 진짜 제목 그대로 소수 의견이면 소수자들의 이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던가 약간 좀 애매하게 그냥 가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저도 철 기사님이 좀 동의하는 게 영화 속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치들 그걸 어떤 사건을 진행시키는 장치들 있잖아요. 다 클리셰야. 뭐 녹음기도 그렇고 갑자기 조폭 사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클리셰고 그런 게 좀 그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첫 장면을 봤을 때부터 결과는 어떻게 끝나겠다는 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기도 해요. 이게 이런 영화의 특징이 또. 근데 변호인 같은 영화는 되게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불임 사건. 그리고 그거는 되게 임팩트가 크잖아요. 철거민 한 명 죽은 것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엄청 큰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영화 속에 녹여냈으니까 확실히 보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영화는 딱 영화를 봤을 때부터 결말이 좀 정해진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영화 또 길어 1시간 50분 막 이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도. 아니 그것도 못 버텨요. 그것도 2시간은 버텨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 얘기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영화 얘기를 딥하게 하니까 영화가 이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방송이. 깊숙하게 또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겁니까? 근데 잘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저희 약간 약점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얘기 좀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얘기 합시다. 가벼운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벼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좀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청취자 여러분,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러면 맞아. 진짜 봐주세요. 나 진짜 이런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CJ 배급하고, 뉴에서 배급하고, 롯데에서 배급하고, 쇼박스에서 배급하는 것만 잘 돼야 됩니까? 그렇죠. 시네마 서비스가 배급하고, 뭐 다른 데가 배급한 것도 좀 잘 됩시다. 그거 솔직히 영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돈 주고 봤습니다. 진짜. 나 솔직히, 공짜로 보려면 봐요. 근데, 잠깐만, 공짜로 봤구나. 어머, 죄송해요. 죄송한데, 내가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진짜 내 돈 내고 볼 겁니다. 류 기자님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예, 진짜로요. 이런 영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이유를 배반적이네. 내가 극비수단 내가 돈 주고 봤네. 나 진짜. 혼자 모노드라마 찍으시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예, 여러분. 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 안타깝죠. 이런 영화 되게 진짜 잘 돼야 되는 영화 중 하나고. 이런 영화 잘 돼야지 한국 영화계가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너무, 불과 몇 년 사이에 영화계 판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규모의 경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몇 군데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사실 그런 기사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큰 배급사들에서 이제 만드는 영화들이 이제 정형화돼 있고 이야기가 캐릭터가 정형화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식상이 이제 맥시멈에 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팟캐에서도 나타나요. 팟캐 청취자들의 공포에서도 저희가 저번에 90번 방이 산다를 했거든요. 그리고 91번 방에 김 기사님이 주라기 월드를 했어요. 저희 90번 방 산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저희 팟캐가 50위권 안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주라기 월드 어제자로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30위권으로 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부터 뼈에 닦는 노력에 자성을 그럼요. 지금 누굴 탓합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입골 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아, 우리 그거 안 살렸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최신작 해야 돼요. 최신작 가죠. 아니 산다 그때 방송 나온 게 며칠입니까? 개봉하고 거의 한 달 지나서 나왔어요. 근데 방송 그런 거는 길이길이 보존돼가지고 길이길이 예.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도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런 방송. 말도 안 되는 소리 길이길이 예. 들어. 근데 말같이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실 트렌드예요. 트렌드 해야 돼. 팟캐스트야말로 트렌드의 최종점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봉한 지 이틀 된 영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수 의견은 그런 면에서 제가 연평해전, 소수 의견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 그거는 형이 이제 유기사님이 조금 예 제가 최대한 써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선제 공격을 해서 개봉일 날 빡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또 나름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서 그렇게 하면 그 상도의 도덕에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죠. 시간 맞춰서 개봉일과 동시에 딱 터트리는 거지. 그 이제 소수 의견에서 증거 채택을 하루 전날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당일날 기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 이런 거 궁금해요. 이것도 약간 클리셰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예. 과연 형이 만약에 그 윤계상 같은 인물이에요. 내가 지방대 윤계상이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서 지방대 출신의 국선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계에서 이 법조계에서 가장 핫바리인 거죠. 그치. 그런 사람인데 자기한테 정말 이길 수 없는 이제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들 별론가요? 아니 좋아.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제일 좋았어요 지금. 모든 방송 통해서 제일 좋았어요. 영화랑 관련 있으면서도 그렇지 좀 더 다른 쪽으로 이런 방송. 역시 채찍이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먼저 해보세요 이번에. 아니 그쪽한테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대답을 하냐. 나한테 아예 대놓고 표적 질문입니까? 예, 저 표적 수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때가 많이 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진짜 못하시겠죠. 영화 속 그쵸. 윤변이었다면. 네, 내가 어떻게 저걸 하겠어 싶어 사실은. 그냥 거기서 이제 거대 로펌이 이제 스카우트 들어오면 거기 갔죠.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진짜 나 그러지 않았거든 옛날에. 그쵸. 이 형이 옛날에 한때 소고기 파동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 근데 또 열사처럼 또 대포 맞고 제가 열사였습니다. 열사. 그때. 저희 학교에 뭐 어디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이 올라와가지고 속 끌고 광화문 가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아예 말투가 다르잖아요. 지금 저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도 지금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사투리 엄청 많이 고친 거예요, 이게. 맞아. 진짜. 나 사투리가 부산에서도,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도 진짜 심한 쪽에 포함이 됐어요. 이 형이 얼마나 부산 진골이라면은, 유기상이랑 저랑 기숙사를 같이 살았거든요. 좁은 방에서 둘이 같이 살았는데, 한 학기 동안. 부산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부산 야구복을 딱 다리에 입어가지고, 진짜, 그리고, 혼자서 야구 보더라, 노트북 앞에서. 그 정도 사람, 부산 사나이야, 이거.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 진짜요. MSG 진짜. 아니,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사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약간 정신 났을 때. 약간 근데 자파 기질, 어떤, 뭐랄까, 약간 뭐, 소수자 기질,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오늘 한 40분 정도 늦었는데, 3년 만에 봤는데, 첫 마디 딱 뱉은 게, 이 새끼 사회 쓴맛을 못 봤네. 완전히 떼묻었어, 이제. 이제, 일반 사회인이야, 그냥. 근데 저는 사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꽤 오랜 시간 봐온 결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불의가 있을 때는 나서실 겁니다, 이분도. 이분, 몸에 기름통 붓고, 나설 불의입니다, 이분이. 진짜, 정말로 시국이 급할 때면. 진짜 급할 때? 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사람, 히어로는 정말 극한의 궁지에 몰려야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무슨 헌정방송입니까? 이거 무슨, 감사합니다. 헌정방송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돌아가신 분 느낌이 나는데. 각각 헌정방송 옛날에 있었잖아요. 컨트리뷰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저희들이 다 영화과이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몸담고 있는 동기들이 많아서 많은 부탁을 오고 갔어요. 제가 몇몇 동기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들 안 된다고 고사를 했는데 기사님만 되게 또 그랬어요? 아니 이정모 씨, 이학모 씨 다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쪽으로 되게 지금 쫄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 팟캐스트가 물론 이게 뭐 엄청 몇만이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말이라는 게 참 아다르고 오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팩트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 소수 의견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일단 저는 개인적인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계가 조금 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양극화 시대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영화계가 그거에 바로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안 그런 데가 없다고들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관객분들 정말 진짜 누적 관객 2억 명 돌파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2억 명이 소위 한 상위 10%에게 다 2억 명이 몰려 있다면 정말 너무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작사에 몸담고 있으신 분인 만큼 더욱더 자생의 노력을 해야죠. 네, 자정력에 힘을 보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 회사에서 좋은 영화 만들어서 진짜 관객분들에게 무슨 회사인지는 말 안 할게요. 말하시면 안 되죠. 별로 재미없는 영화 다 이용내는 거야. 요즘 좀 안 좋아. 재미가 없어. 여기서 나오는 영화들이 힘들진 않습니까 회사가? 그런 얘기 좀 해. 알겠습니다. 잠깐 멈췄다 가시죠. 예, 저희 이제 이 팟캐의 마지막 진행 순서 각자 추천 영화 한 편씩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고 이런 비슷한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지 한 번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조 기사님? 예, 저부터 할까요? 예. 전 뭐 법정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법정 영화 한 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지 클루니 주연의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도 비슷해요. 속물 변호사가 거대 악덕 기업에 맞서게 되는 내용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릭터를 굉장히 잔잔하면서 점층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법정물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사님은요? 예, 저는 아까 제가 이거가 나갔는지 살릴 건지 안 살릴 건지 모르겠는데 연평해전이랑 이 영화가 저한테 약간 쌍둥이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편을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좀 그랬고 그리고 두 편을 같이 보시고 또 이제 지금 이 두 편의 스코어가 추세가 돌아가는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꼭 연평해전과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보다는 다큐 하나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게 극장에서 한번 걸렸던 다큐인데 용서라는 다큐가 있어요. 이게 SBS 스페셜에서 한번 방송이 됐다가 그게 워낙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제 극장판으로도 걸렸던 다큐 중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있어요. 살인자의 아버지와 살인을 당한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완전 푹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 사회는. 근데 이거 비슷한 장면이 이 소수 의견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데 사실 잘못을 따질 것도 아닌 사건들이 많거든요. 살인까지 저질러졌지만 현상적으로는 맞아. 그런 되게 철학적인 질문,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다큐인데 그 다큐 보면 되게 크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를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해서 생각나네. 우리 그 인상적인 장면 안 뽑았어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램 순서를 미리 말씀해드리고 가야 돼요. 오늘의 PT처럼? 그렇지.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 쫙 하고 우리 지금 너무 두서가 없어. 큐시트 좀 써오세요 그러면. 네, 제가 그럼 대본을 한번 써볼게요. 형이 한 번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나오실 거 같은데. 잠깐 이제 철 기사님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유 기사님 잠깐 살짝 떠왔어요. 다음 주 오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블록버스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여름 시장이잖아요. 티켓 내가 하겠다. 네, 제가 예고편 한번 할까요? 우리 베테랑 어때? 베테랑 좋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해줘야 돼. 우리도 언제까지 이런 아니지 이런이 아니 좋은 영화지만
흥행으로도 되는 영화로 한번 할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고. 예, 그래서 명장면 얘기로 돌아가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방금 거기. 법정에서 그 두 아버지가 만납니다. 의경의 아버지와 그 죽은 소년의 아버지 철거민이 법정에서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울어요. 그렇죠. 이경영 선배님이 우시는데, 그때 난 울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막 엉엉 울진 않았지만, 짠한 게 있죠. 정말 느낌이 왔던 최고의 저는 장면은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정 드라마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풀고 해결하는 거는 법 같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적인 어떤 감정들이 우리 사회를 문제를 해결시키고 우리를 좀 감상이 적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영화가 그 장면이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네네. 정의사님도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짤막하게. 저는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았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은 저는 근데 약간 인상 깊었던 장면보다도 좀 허술했던 장면을 하나 뽑자면 그 김옥빈과 윤계상이 광화문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광화문 카페에서. 근데 거기 후시 녹음을 했는데 맞아. 한국 영화 고질적인 병폐 아니겠습니까? 후시 농분하죠. 김옥빈이 후시의 구두. 무슨 영상이랑 그 녹음이랑 떠다녀 영화가. 그 장면 진짜 최악의 장면 보고 싶습니다. 후시를 왜 저렇게 해서 이 생각했거든. 영화에 맥을 탁 끊더라고. 네, 저도 제가 옛날에 동시녹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돼요. 근데 또 왜 그러십니까? 저희 정말 굉장한 수준입니다. 진짜 저희 한국 영화가. 그래요? 네, 그걸 좀 그런 식으로 폄하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폄하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만하시죠. 그만하세요. 네. 마지막 철 기사님. 저 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뭐 마지막 라스트 장면에 이제 상대편 검사였던 사람이 이제 파면당하고 이제 변호사로 이제 주인공하고 다시 만나는 라스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검사가 하는 말이 딱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감독의 어떤 시선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정확한 대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끝까지 들어 임마.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이제 국가는 뭐 국가랑 누군가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기반 위에 작동을 한다. 그 자기는 국가를 위해 봉사를 했고 그 철거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넌 뭐 했냐. 그 대사가 딱 이 감독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단면 어떤 대표적인 대사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그 대사 듣고 무게만 잡아놓고 어렵기만 하고 사실 큰 의미가 철학적 의미 뭐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 훅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영화에서. 아이고 나는 그 김희성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끝까지 들어 임마. 갑자기 이제 처음에 존댓말 하다가 싹 바꾸잖아요. 연기 잘하시죠.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빨리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서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은지 본다면은 이 소수의견이라는 영화를 누가 봤으면 좋겠는지. 기사님? 이게 지금 제 욕심이겠죠.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영화를 100만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0만만. 여러분 진짜로요. 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아직 못 본 85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설 기사님은요? 뭐 저도 극장에서 거의 내릴 것 같으니까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뭐 블록버스터의 홍수 안에서 좀 약간 작은 영화, 좀 캐릭터가 보이는 영화 이런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론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김옥빈이라는 배우가 어떤 언론인으로 나오는데 나름 언론인을 준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쨌든 김옥빈이라는 인물이 되게 사회 저항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코스 빨리 이어가죠. 마지막 코스 이 영화 추천, 비추천 보든지 말든지 보말일 건지. 아니 뭐 저는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투썸즈업. 근데 사실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 넣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너무 잘 만든 영화다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청취자한테 무슨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력을 막 심어주고 너무 강제적입니다. 독재자입니까? 제가 그렇게 씁니까? 약간 김정은 같은데요 지금. 그럼 제가 정주영은 갑자기 그럼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심기를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설 기사님은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 정말 냉철한 입장에서 약간 보든지 말든지 영화가 사실 막 진짜 내가 막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내가 객관적이 아닌 거 맞아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게 돼. 응원의 마음이지. 사실 나도 그래.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막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영화를 마지막에 재미없다고 보내버리시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기준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유 기사님이 한번 공약 하나 하죠. 예, 그러면 제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딱 두 분께 앞으로 한국 영화, 개봉할 영화 중에 제가, 초대권을 딱 2분, 1인 2매 초대권을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이 팟캐를 지금까지 들은 4명의 청취자가 있을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예. 만약에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두 분이 1인 2매짜리를 두 분한테 예, 두 분한테 드립니다. 두 명.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다음 저 정말로 댓글 보면서 방송하고 싶거든요. 욕해 주셔도 돼요. 욕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생 욕 먹는 건데요. 약간 이거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예, 마지막으로 자기 각각 추천했던 영화 한 번씩만 짚어주죠. 설 기사님 뭐 추천했죠 아까?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 조지 클루니 주연의 마이클 클레이트.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우키 감독의 용서라는 다큐 추천해드리고, 저는 이현우, 김무열 주연의 지금 한창 핫한 연평의 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오늘의 팟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